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지구촌 곳곳이 거대한 자연의 위력 앞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폭염과 가뭄, 그리고 파괴적인 홍수와 지진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재난 상황을 종합해 전해드립니다. 먼저 인도양의 프랑스령 레위니옹 섬 소식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2월부터 시작된 피통드 라푸르네즈 화산의 분화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8일 관측된 영상에 따르면 시뻘건 용암줄기가 끊임없이 흘러내려 결국 바다까지 도달하는 장관이자 공포스러운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화산 활동이 장기화하면서 인근 생태계 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필리핀 마yon 화산 역시 심상치 않습니다. 3월 중순 현재 마yon 화산은 경보 3단계를 유지하며 용암 분출과 화산 쇄설류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산화황 배출량이 최근 1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며 위험 수위가 극에 달했습니다. 현재 반경 6km 내 주민 수천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메라피 화산 사면에 내린 폭우로 인해 화산재와 토사가 섞인 이른바 라하르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3월 초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이 홍수로 중장비가 매몰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5천만 달러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배정했습니다. 물폭탄으로 인한 피해는 태평양의 휴양지들도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하와이 오아후 섬과 마우이 섬에는 지난 3월 15일부터 22일까지 20년 만에 최악의 홍수가 닥쳤습니다. 마우이 일부 지역에는 무려 760mm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 댐 붕괴 위험으로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피해액만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호주 퀸즐랜드 북부에는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최대 풍속 250km에 달하는 5급 사이클론 나렐이 상륙했습니다. 건물 지붕이 날아가고 광범위한 정전이 발생하는 등 주민들은 생애 최악의 폭풍이라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지각 변동도 감지되었습니다. 지난 3월 22일 남태평양 사모아 남서쪽 해역에서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가 깊어 다행히 쓰나미 경보는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북미 대륙과 아프리카는 극심한 기온 이상과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7일부터 20일 사이 미 서부 캘리포니아 지역은 3월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하는 기록적인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이는 미 중서부의 눈폭풍과 대비되는 극단적인 기상현상입니다. 아프리카와 남미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동아프리카는 48주째, 남미는 무려 182주째 장기 가뭄이 이어지며 식량 안보가 붕괴 직전에 놓였습니다. 특히 앙골라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일대의 가뭄 지수는 현재 위험 단계를 유지하고 있어 국제적인 구호 손길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신체가 여러 조각으로 동강나도 각 부위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스스로 움직여 다시 합체하거나 독자적으로 활동을 이어가는 혁신적인 모듈형 로봇이 개발됐습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 연구팀은 절단과 파손이라는 치명적인 상황에서도 기능을 유지하고 자가 회복하는 신개념 로봇 레그드 메타머신을 공개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설계한 이 기괴한 형태의 로봇은 야외 실습에서 유연한 이동성과 강력한 자가 회복 능력을 완벽하게 입증했습니다. 샘 크리그먼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기존의 틀을 깨기 위해 다윈의 적자 생존 원리를 적용한 진화 알고리즘을 도입했습니다.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쳐 탄생한 이 로봇은 마치 외계 생명체 같은 외형을 가졌으며 물개처럼 몸을 흔들거나 캥거루처럼 뛰어오르는 등 자연계 동물의 움직임을 스스로 체득해 구현했습니다. 특히 인간이 설계한 정형화된 보행 방식을 넘어 기계 스스로가 지형에 최적화된 독창적인 보행 패턴을 찾아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운동지능을 내장한 독립 모듈에 있습니다. 각 모듈에는 회로 기판과 배터리, 모터가 모두 통합되어 있어 레고 블록처럼 서로 맞물려 작동합니다. 특히 로봇이 반으로 잘리거나 파손되어도 본체는 즉시 보행 방식을 수정해 균형을 잡고 잘려나간 조각은 스스로 기어다니며
본체와 다시 합류하는 독자적인 지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부품의 일부가 소실되더라도 전체 시스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놀라운 생존력을 의미합니다. 학술지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게재된 이번 성과는 로봇공학의 미래를 바꿀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기존 로봇은 부품 하나만 고장나도 시스템이 멈췄으나 메타머신은 파손이 곧 새로운 형태의 시작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인명 구조가 시급한 재난 현장이나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우주 및 심해 탐사에서 큰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극한의 환경에서 로봇이 파괴되더라도 임무를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크리그먼 교수는 메타머신은 신속하게 조립하고 수리하며 필요에 따라 형태를 다시 조합할 수 있는 존재라며 비정형화된 환경에서도 스스로 학습하고 적응하는 로봇의 새로운 종이 탄생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인류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이른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BCI 기술을 둘러싼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중국이 세계 최초로 침습형 BCI 의료기기의 시판을 승인하며 인공지능과 전기차에 이어 뇌과학 분야에서도 미국을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최근 상하이의 BCI 스타트업 뉴라클이 개발한 손 운동기능 보상 시스템의 혁신 제품 등록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는 침습형 BCI 기기로서는 세계 최초의 시판 허가 사례입니다. 그동안 연구 목적의 임상시험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병원에서 환자에게 유료로 처방할 수 있는 정식 제품으로 승인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시스템은 뇌에 삽입하는 동전 크기의 임플란트와 전극, 그리고 뇌 신호를 물리적 움직임으로 구현할 재활 장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상 결과 사지마비 환자들이 수술 한 달 만에 가정에서 스스로 손 기능을 조작하는 데 성공했으며 일부 환자는 신경 기능이 회복되는 양상을 보여 의료계에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처럼 속도를 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27년까지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2030년까지 세계 표준을 선점하겠다는 로드맵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약 2조 4천억 원 규모의 뇌과학 전용 펀드를 조성하며 국가 차원의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국 기업 뉴로엑세스 역시 사지마비 환자의 뇌에 칩을 이식해 단 5일 만에 컴퓨터 커서를 제어하는 성과를 내며 대량 생산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반면 미국의 반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뉴럴링크는 오는 2026년부터 BCI 장치의 대량 생산을 시작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2030년까지 100만 명에게 이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뉴럴링크는 뇌피질 내부에 정교한 실 형태의 전극을 심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강조하며 최근에는 시각장애인의 시력을 되찾아주는 프로젝트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중 양국이 BCI 기술에 집착하는 이유는 이 기술이 단순한 의료기기를 넘어 국가 안보를 결정지은 게임 체인저이기 때문입니다. 향후 군사 분야에서 생각만으로 드론이나 무기 체계를 제어하는 등 활용도가 무궁무진하며 이 기술을 선점하는 국가가 글로벌 기술 표준과 뇌과학 패권을 쥐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이들이 치매 예방과 노화 지연을 위해 영양제와 건강식에 집중하고 있지만 최신 연구는 전혀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더 섭취할 것인가 보다 뇌 속에 쌓인 노폐물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배출하느냐가 핵심이라는 분석입니다. 뇌는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작동하는 기관으로 활동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노폐물을 생성합니다. 젊을 때는 이러한 노폐물이 원활하게 배출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배출 시스템이 약화되면서 뇌 속에 찌꺼기가 축적됩니다. 이 축적된 물질이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단백질입니다. 즉 치매는 단순한 생성의 문제가 아니라 배출 실패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과학계에서는 뇌 노폐물이 주로 혈관, 특히 정맥을 통해 빠져나간다고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에 발표된 연구 결과는 이 통념을 뒤집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뇌 척수액에 포함된 노폐물 가운데 약 30%만 혈액을 통해 배출되고
나머지 70%는 림프계를 통해 빠져나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뇌에도 림프관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뇌에는 림프관이 없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 연구를 통해 뇌막에 림프관이 존재하며 뇌 청소의 핵심 통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림프관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뇌는 노폐물이 쌓이는 환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발견도 이어졌습니다. 연구진은 기존에 알려진 경로 외에 새로운 배출 통로를 확인했습니다. 실험 결과 뇌 척수액이 코 옆 비강을 따라 얼굴 피부 아래로 흐른 뒤 목 아래 림프절로 이동하는 경로가 포착됐습니다. 이는 눈 옆에서 시작해 코 옆, 입 주변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비순 부위와 밀접하게 연결된 통로입니다. 이 발견의 의미는 매우 큽니다. 기존의 뇌 깊숙한 림프 경로는 외부에서 자극하기 어려웠지만 얼굴과 목 부위의 림프관은 피부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어 물리적인 자극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연구진은 얼굴과 목의 림프 흐름을 자극하면 뇌의 노폐물 배출을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치매 예방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섭취에서 배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좋은 영양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뇌의 청소 시스템을 얼마나 활성화할 수 있는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생활 속 작은 자극과 습관이 뇌 건강의 장기적인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는 향후 예방의학의 방향을 크게 바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